수연은 요즘 무기력했다. 회사를 그만둔 지 벌써 2달째. 구조조정이라는 이름 아래 밀려나듯 쫓겨난 뒤로 그녀는 줄곧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이 큰 차이 없이 흘렀다. TV를 틀었다가 멍하니 꺼내놓은 노트북을 덮고 다시 침대에 눕는 반복. 처음 며칠은 쉬는 것도 괜찮다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기보다 무거워졌다. 아니, 맨날 집에만 있을 거면 밥은 내가 해. 어디라도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와. 손가락 놀릴 시간에 전단지라도 돌리는 알바라도 하라고. 부모님의 잔소리는 날이 갈수록 거칠어졌다. 그럴수록 수연은 더 침잠했다. 그 잔소리가 자신을 걱정해서인지 실망해서인지조차 분간이 가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화풀이 삼아 거리로 나선 수연은 텅 빈 가방을 들고 의미 없이 걸었다. 햇살은 제법 따뜻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서늘했다. 그때 골목 어귀 작고 허름한 갈비집 입구에서 무심코 붙어있는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서빙 직원 모집, 성실하신 분 환영. 시간 조정 가능. 가게 이름은 등촌갈비. 특별할 것 없는 동네 식당이었다. 하지만 수연은 그 자리에서 몇 초를 서성이다가 결국 종이를 살짝 찢어 접어 가방 안에 넣었다. 나라도 해보자. 누가 나 좀 쓰라잖아. 그녀는 다음날 약간은 주눅든 얼굴로 가게 문을 밀었다. 사장은 말이 없었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다. 언제부터 나올 수 있어요? 바로 내일부터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내일부터 와요. 앞치마는 저기 있고. 그 말에 수연은 작게 인사했다. 별것 아닌 허락이었지만 오랜만에 사람 대 사람으로 인정받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며칠 후 수연은 등촌갈비에서의 첫 출근을 시작했다. 고기 냄새 밴 앞치마, 하루 종일 서 있는 다리, 쉴 새 없이 돌아가는 테이블. 수연은 이제 그런 일상이 익숙했다. 은행 창구에 앉아 고객의 잔고를 확인하던 손은 이제는 불판 위 고기를 뒤집고 쟁반에 반찬을 담아 옮기는 데 바빴다. 예전엔 손끝 하나 상하지 않던 손이 지금은 설거지 탓에 거칠게 일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묵묵히 담담히 버텼다. 사장님, 5번 테이블 추가 반찬이요. 손님, 이쪽 자리로 앉으시면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주문이 밀려도 주방에서 고성이 터져도 수연은 늘 같은 웃음으로 대답했다. 까탈스러운 손님에게서도 눈을 피하지 않았고 불만 섞인 말에도 입꼬리를 꺾지 않았다. 갈비가 왜 이렇게 질겨요? 죄송합니다. 바로 새 걸로 준비해드릴게요. 그 태도의 사장은 종종 뒤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수연 씨, 진짜 잘해요. 식당일 처음 해보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칭찬이었지만 수연은 고개만 조용히 숙였다. 그 말이 따뜻하기보다는 마음을 더 짓눌렀다. 이게 잘한다는 말이라니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스쳐갔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지금은 버텨야 할 때야. 언젠가는 다시 웃게 되겠지. 어느 저녁 등촌갈비의 공기는 더 탁했고 사람들의 술기운은 더 짙었다. 6번 테이블의 소주병은 이미 3병째였다. 수연은 조심스레 고기 불을 줄이고 반찬을 다시 채워주려 다가갔다. 그때 거칠어진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이봐요, 이쁜 아가씨. 여기 앉아서 술 한 잔 따라봐요. 술에 잔뜩 취한 남자 손님이 수연에게 손을 뻗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그런 서비스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중한 말에도 그는 막무가내였다. 에이, 한 잔쯤은 괜찮잖아. 분위기 좀 내자고. 수연은 몸을 자연스럽게 피하며 술병을 들었다. 잔에 조심스레 술을 따르고는 고개를 숙였다. 맛있게 드시고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 불러주세요. 그 말만 남긴 채 수연은 서둘러 다른 테이블로 몸을 옮겼다. 그러자 그의 고성이 등 뒤를 때렸다. 야, 어디가? 같이 한 잔도 못하면서 뭘 안다고 서비스야. 응? 순간 식당 안은 싸늘해졌다. 주변의 웃음소리도 멈췄고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사장이 불이 나게 달려나왔다. 손님, 여기 가족 단위 손님도 많고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그의 말은 단호하면서도 조심스러웠다. 수연은 조용히 뒷주방 문을 밀고 들어가 문 뒤에 기대어 깊은 숨을 쉬었다. 가슴속에서 뭔가 울컥했지만 울지는 않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골목길, 수연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두운 밤하늘엔 별 하나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흐려지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나답게 살아가고 있다. 필순의 쌀가게 앞엔 트럭이 쉴 새 없이 들락거렸다. 포대마다 붙은 캐터링 업체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나는 마침 전화를 끝낸 필수를 향해 물었다. 이제 대형업체까지 납품하냐? 필수는 입가를 실룩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 중앙 캐터링이랑 계약했어. 한 달 외상 깔아줬지.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외상? 리스크 크지 않냐? 그런 거 무서우면 장사 못해. 대신 거래처만 확실하면 돌아와. 내 신용도 꽤 괜찮다니까. 그 말이 괜히 거슬린 건 아니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필수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으로 반짝이고 있었고 그의 어깨는 예전보다 더 넓어진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씩 웃었다. 잘한다. 솔직히 좀 부럽다. 필수는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다. 부러우면 너도 해. 너라면 잘할 것 같은데. 나는 아직 타이밍이 안 온 것 같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뒤숭숭했다. 같이 백수로 빈둥대던 놈이 이젠 번듯하게 납품업자 행세를 하고 있으니 그 변화가 내겐 왠지 모를 씁쓸함과 자극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필수는 다시 트럭으로 향했다. 그 뒷모습은 분명 더 이상 예전의 필수가 아니었다. 오랜만에 군대 동기 승우에게 연락이 왔다. 야, 이번 주말에 시간 되냐? 현수도 내려온대. 다들 여자친구 데리고 한번 보자. 그 말에 사나는 잠깐 머뭇거렸다. 곰곰이 생각하다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아? 내 친구들이랑 같이 저녁 먹기로 했는데 수화기 너머로 수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미안, 그날 저녁 알바 있어. 사장님이 하루만 더 도와달래. 조금은 아쉬웠다. 하지만 무리하게 말할 수 없었다. 그래, 일 끝나고 연락 줘. 전화를 끊고 사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결국 상미에게 연락을 했다. 혹시 주말에 시간 돼? 친구들이랑 식사 있는데 같이 가자. 상미는 들뜬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선배랑 같이라니. 좋아요. 그날 저녁 약속 장소로 가는 길 상미는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화장도 진했고 사나 옆에 꼭 붙어 걸었다. 식당에 도착하니 승우와 현수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여자친구와 함께 웃고 있었고 사나를 보며 반가운 얼굴로 손을 흔들었다. 야, 이쁘신 분이랑 왔네. 역시 사나야. 늘 대단하다니까. 사나는 웃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술잔을 주고받고 분위기가 무르익을수록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기분이 들었다. 상미는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팔짱을 끼었고 친구들은 그 모습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식사를 마친 후 자연스럽게 발길은 근처 노래방으로 이어졌다. 승우가 선창을 했다. 야, 오늘 그냥 헤어지기 아쉽잖아. 한 곡씩 뽑고 가자. 노래방 안 마이크를 잡은 현수가 옛 노래를 불렀다. 이문세의 옛사랑이 흘러나오자 모두들 웃으며 따라 불렀다. 노래 가사처럼 청춘은 어디론가 흘러갔고 그 자리엔 익숙한 책임과 피로가 남아있었다. 술기운에 얼굴이 붉어진 승우가 말했다. 야, 우리 구타 사건 때문에 군기교육대 갔던 거 기억나냐? 모두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아, 그때 진짜 죽는 줄 알았지. 철모에 물 담아 던지고 야간 구보 돌던 거, 그리고 훈련병 때 그 대대장. 눈만 마주치면 작살났잖아. 하나 둘, 기억이 쏟아졌다. 야간 경계 근무, PX에서 먹던 컵라면, 몰래 껌 씹다 걸려 얼차려 봤던 날들. 그 시절, 단순했고, 그래서 더 끈끈했던 시간. 사나는 그저 말없이 웃었다. 마음 한쪽이 조용히 흔들렸다. 그땐 모두가 비슷했는데 지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얼마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현수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야, 우리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은 꼭 보자. 늙기 전에.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악수하고 어깨를 툭툭 쳤다. 가끔 밤 공기가 차가웠고 거리에선 밤벌레 소리가 들려왔다. 주말을 맞아 고향집으로 내려왔다. 텃밭 옆 고무대야엔 어머니가 키우던 채소가 무성하게 자랐고 마당엔 봄볕이 잔잔했다. 사나는 장을 봐와 직접 고기를 굽고 된장찌개에 야채볶음까지 손수 차렸다. 예전엔 라면 하나도 번거로워하던 자신이 이젠 칼질도 제법 능숙했다. 고기 굽는 냄새에 끌렸는지 옆집 봉구 아저씨가 슬리퍼를 끌고 들어섰다. 어이, 사나 왔구나. 냄새 죽인다잉. 사나는 웃으며 고기 한 점을 접시에 올려드렸다. 아저씨, 여주 농사 요즘 잘 되세요? 봉구 아저씨는 입꼬리를 씩 올리며 여주즙 병을 꺼냈다. 이거 봐라, 여주즙이다. 당뇨엔 이게 직방이라니까. 도시 사람들 이걸 얼마나 찾는지 몰라. 한 모금 마시더니 말을 이었다. 농사는 땀으로 벌지만 이젠 그것만으론 안 돼. 즙 짜서 팔아보니 소득이 5배는 많더라. 돈은 말이지. 몸땡이로 버는 게 아니야. 대가리로 버는 거야. 알겠지? 사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주즙을 한 모금 마셨다. 씁쓸한 맛 뒤에 기묘한 단맛이 혀에 남았다. 고기 굽는 불 앞에 서 있으면서도 마음 한켠엔 아저씨 말이 오래 맴돌았다. 나는 지금 어떤 식으로 내 인생을 요리하고 있는 걸까? 이튿날 아침, 사나는 봉구 아저씨 집을 찾았다.
옛날 흙벽집이 있을 줄 알았지만 마당 한켠에는 조립식 건물이 떡하니 들어서 있었다. 겉보기엔 단출했지만 안으로 들어서니 제법 진지한 분위기가 풍겼다. 중탕기에서는 여주즙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공기 중엔 여주의 쌉싸래한 향이 감돌았다. 한쪽 벽면에는 여주 건조 중이라고 적힌 박스들이 정갈하게 쌓여 있었고 그 옆 저온 창고엔 말린 여주가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다. 이야, 아저씨. 이거 진짜 사업이네요. 사나가 감탄하듯 말했다. 봉구 아저씨는 손에 묻은 즙을 앞치마에 닦으며 씩 웃었다. 뭐, 트랙터 한 대 값 들었지. 기계는 중고로 구했고 창고는 직접 단열재 붙여가며 만들었어. 아저씨는 말하면서도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다. 이제는 말이지, 사나야. 몸땡이로 돈 버는 시대는 지났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남는 게 없어. 큰 돈은 대가리로 버는 거야. 사나는 창고를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 정도면 나도 못할 건 없겠는데 무언가 마음속에서 서서히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다. 봉구 아저씨는 여주즙을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자, 이건 내 몫이다. 단 거 많이 먹었을 때 당뇨 예방 차원에서 한 봉씩 마셔두면 좋을 거야. 사나는 여주즙을 들고 중탕기 옆 의자에 앉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초록 논바디. 오늘따라 유난히 평화로워 보였다. 사나는 아저씨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진지해진다. 현실적인 조언이지만 어쩐지 가슴에 와닿는다. 당뇨병이란 게 말이지. 봉구 아저씨는 여주즙을 만지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한 번 걸리면 평생 안 낫는다. 약으로 조절만 할 뿐이지. 근데 여주즙이 몸에 맞는 사람들은 진짜 효과 본다고 하더라고. 혈당 수치가 뚝 떨어졌다고 고맙다며 매달 주문하는 사람이 많아. 사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병을 바라봤다. 그래서 아저씨가 말한 대로 농사보다 수입이 낮다는 거군요. 봉구 아저씨는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그렇지. 그냥 밭에 심고 수확하는 것만으론 택도 없어. 여주는 가공해서 즙으로 만들어야 돈이 되지. 단골만 생기면 매달 고정 수입이고 입소문 타면 추가 주문은 덤이고. 그의 말이 길어질수록 사나이 머릿속에는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단순한 농사가 아니라 가공, 유통, 마케팅까지 이어지는 구조, 수익 구조가 명확했고 농산물로 판매하는 것보다 몇 배나 수익이 많이 나오는 대가리로 버는 방식이었다. 요즘은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팔기도 하고 블로그 운영하는 청년도 있더라. 포장만 잘해도 도시 사람들이 먼저 연락 온다니까. 봉구 아저씨는 여전히 말하고 있었지만 사나이 눈은 이미 멀리 다른 세상을 보고 있었다. 사나는 돌아오는 길에 둘째 누나네 집에 잠시 들렀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복숭아밭은 푸르른 잎 사이사이로 연분홍 빛을 품고 있었다. 바람이 스쳐갈 때마다 익어가는 복숭아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다. 여름이었다. 분명히 여름이었다. 비닐하우스 뒤편 작은 평상 위에 누나가 서 있었다. 밀짚 모자를 쓰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밥비박스를 정리하던 그녀는 사나를 보자 반갑게 웃었다. 누나, 올해도 풍년이야. 사나가 농담 반 진심 반으로 묻자 누나는 허리에 손을 얹었다. 그럼 요즘은 그냥 복숭아 팔아서 되는 시대 아니야. 브랜드가 있어야지. 브랜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매형이 수박을 반으로 가르고 있었다. 날이 더웠다. 붉은 속살이 벌어진 수박 위로 햇빛이 내려앉았다. 우리 농협에서 온 젊은 친구 하나 있는데 아주 똘똘하더라고. 매형은 수박 한 조각을 건네며 말했다. 이 동네 복숭아 전부 모아서 햇살에 복숭아란 이름 붙였는데 지금은 홈플러스랑도 직거래 중이야. 누나는 박스 하나를 꺼내 보이며 로고를 가리켰다. 햇살 아래 연두색과 복숭아빛이 어우러진 단정한 디자인이 눈에 들어왔다. 봐, 이거. 로고는 우리 동네 대학 나온 디자인 전공한 애가 해줬어. 지금은 복숭아 박스당 몇천 원씩 더 받아. 같은 복숭아인데도 경매장 안 거치고 바로 팔리니까 값이 달라지지. 사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다. 도시에선 다들 농촌 어렵다. 농사 접어야 산다 그러는데 누나네는 조용히 잘 살고 있었네. 도시도 농촌도 결국은 사람 하기 나름이야. 누나는 복숭아 하나를 따서 손수건으로 닦아 건넸다. 이젠 트랙터도 스마트폰으로 움직이는 세상이야. 농사도 옛날 방식으로 하면 망하는 거야. 복숭아는 달았다. 사나는 그 복숭아를 한 입 베어 물며 잠시 말을 잊었다. 한적한 시골, 매미 소리 너머로 들려오는 이 작은 마을의 변화는 조용했지만 분명한 혁명이었다. 기술이 바꾸고 유통이 움직이고 무엇보다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있었다. 사나는 잠시 평상에 앉아 복숭아 냄새가 감도는 여름 공기를 깊이 들이켰다. 언젠가 나도 내 이름을 건 무언가를 만들어 보고 싶다. 출근길, 복도는 마치 아침 뉴스에서 방금 튀어나온 듯 화사했다. 봄바람이 스치듯
신입 여직원 몇 명이 발랄한 미니스커트를 입고 나타나자 사무실 공기가 묘하게 술렁거렸다. 프린터 앞에는 괜히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는 남자 직원들, 빈 회의실을 기웃거리다 우연을 가장한 마주침을 노리는 이들, 모두 눈길만은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사나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있었다. 무심한 척 키보드 위를 두드렸지만 시선은 자꾸만 모니터 밖으로 새어나갔다. 요즘 애들 회사 분위기를 모르는 건가? 일부러 저러는 건가? 혼잣말처럼 속으로 중얼거리던 그 순간 김미정 주임이 조용히 자리를 떴다. 고참 여직원답게 신입들을 살짝 불러내더니 짧지만 단호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표정은 나긋했지만 말끝은 분명했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분위기는 거짓말처럼 달라졌다. 짧은 스커트는 자취를 감추고 대신 단정한 정장 치마와 베이지색 블라우스가 복도를 채웠다. 하이힐 대신 낮은 굽구두, 머리카락은 깔끔하게 묶여 있었다. 확실히 김 주임님 말 한마디는 약발이 새네. 옆자리에 윤대리가 팔짱을 끼며 웃었다. 사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신입 티내는 것도 잠깐이지. 곧 조직에 물드는 거야. 회사란 그런 곳이었다. 개성은 흐려지고 색깔은 중화되며 모든 것이 질서 속으로 녹아들었다. 한때 여직원이 커피를 타는 건 당연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런 말을 입 밖에 꺼내는 순간 여직원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사과하라고요. 사원들 모임을 통하여 항의가 쏟아질 것이다. 막내 은정도 그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입사 1년 차 판매과의 에이스로 불리던 그녀는 어느 날 커피를 돌리며 말했다. 오늘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아서요. 한 잔씩 드세요. 그 말에 사무실은 잠시 고요해졌다. 믹스커피 향이 퍼지는 순간 사람들의 표정도 부드러워졌다. 역시 은정씨, 센스 있어. 기분 따라 행동해도 이쁜 집만 골라 하네. 사나는 묵묵히 종이컵을 받아들며 생각했다.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해서 하는 행동. 그게 진짜 멋이지. 은정이에 대한 평가는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올라가고 있었다. 그녀는 화분에도 관심이 많았다. 부장님의 책상 위에 놓인 난초는 언제나 싱싱했고 꽃을 피웠다. 이 난초요? 은정씨가 물도 주고 잎도 닦아줘요. 한 대리가 지나가며 말했다. 이게 다 은정이 덕분이야. 손이 참 야무져. 부장님도 언제나 은정이 이야기만 나오면 웃었다. 사나는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도 저 난초에 물 줄까? 입꼬리가 비틀리며 쓴웃음이 흘렀다. 그는 누구보다 야근도 많았고 보고서도 정확하게 작성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고생했어. 한마디면 충분했다. 반면 은정은 커피 한 잔, 화분에 물 한 번으로도 따뜻한 칭찬이 쏟아졌다. 여자는 작은 행동에도 칭찬을 받는데 남자는 당연한 걸 해도 조용하지. 사나는 알 수 없는 씁쓸함을 삼켰다. 인정받고 싶었다. 그저 누군가가 따뜻한 눈빛으로 센스 있네 라고 말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그 말은 난초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사나의 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식 관심 종목 HJ2중공업 미국의 조선산업 부활 프로젝트 한국의 중소기업 위주로 진행하게 될 거라는 분석 뉴스.